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부동산 공법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내용 좀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넘어가시면 이제 3교시는 3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을 봐볼게요. 36 개발행위 허가 봅시다. 36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36, 37 쫙 펼쳐놔가지고요.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놨어요.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용도 겁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왼쪽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이걸 설명하는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왼쪽 거 설명 보고 오른쪽 걸 맞춰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반복해 보고 보다 보면 나중엔 다 머리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11, 12월 달은 내용을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용은 그냥 스토리만 챙기시면 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용을 잡고 뭘 앞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감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꼭 외우고 싶다면 데일리 스터디 준 거 그거나 계속 봐요.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거라도 외우려고 하세요. 그러면 1월 달에 정말로 내용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1월 달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1, 2월은 기본서를 같이 볼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지만 제가 챙겨는 드릴 거야. 그렇죠? 그래서 1, 2월 달은 오늘처럼 50분 정도 뭐 하죠? 이 그림책을 보고 10분 정도를 기본서를 줄을 꺼줄 거야.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혼자 자습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거점이 확보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서는 맨날 얘기하듯이 필요한 거 찾아보는 책이지 열심히 읽어보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합격하기까지가. 합격이 목적인 거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방금 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어요. 기본서는 또 언제 보실 거냐고. 1월 달에 2월 달에 볼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지금은 기본서 보는 시기 아니에요. 흐름 잡는 시기예요. 아셨죠? 그 얘기. 그러면 36페이지 볼게요. 그럼 제가 왼쪽에 도시계획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 도시계획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정리해 놨어요.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 개발 사업이구나. 여기 봐요. 도시계획 사업 봅시다. 그럼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 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봐봐. 도시계획 사업으로 여기다 건물을 짓대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다 기반시설 같은 거 세팅 맞춰놓는 거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위험이 별로 없어요. 또 도시계획 사업인 정비사업으로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대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인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와 건축물 용도 제한이나 건폐 용적률 등등 잡아주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충분히 규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일 때에는 난개발이 될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들은 난개발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없어. 왜? 계획으로 규정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에 어긋나면 이런 건물 허가 안 내준단 말이야. 도로 부지로 계획된 자리에다가 나 건물 질래 허가 안 내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난개발이 될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봐봐. 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시작. 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라는 거를 짓는다라고 하는 개발행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여기서 갑이라는 자가 개발행위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갑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건데 지 혼자 알아서 스스로 도로를 겁나게 넓히고 지 토지의 반을 토해내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나무를 수목원식으로 다 심어놓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이거 정상 아니야 이거.
뭔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해가셨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면 난개발이 될 거는 불보듯 뻔한 거야. 자기의 개발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고 자기의 개발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도로가 넓든 말든 환경에 위해를 주든 말든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렇죠? 이래서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한다면 건 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으세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러면 36 왼쪽 그림 봐보세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노란색 보이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의하지 않은 반대말 표시 보이지? 개발행위 한다면 허가받아라는 거예요. 형 앞에 거 봐요. 개발행위 허가. 갑 건물 위에 있는 거. 개발행위 허가. 그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럼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라고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고 하나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인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 개발행위면 허가받을 필요 없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으세요.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의 의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해했나 하나 물어볼게요. 이해했나? 봐봐. 도시계획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이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또 하나, 도시계획 사업인 정비 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정비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건축의 개발행위는 허가받아야 한다? X.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라 난개발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보나마나 난개발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시겠죠? 한 번 더 물어봐. 개발행위 허가가 뭐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그림 봐봐. 그림 왼쪽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거, 반대말 표시 보이죠? 그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다. 됐죠? 봐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이런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뭐가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보통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포함 뭐였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계획을 하니까 난개발될 염려가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 놓으니까. 왼쪽 위에 써 있지.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근데 문제는 봐봐. 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 사업의 부지가 아니면 보통은 지구단위 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여기도 그 지구단위 계획 여파가 미쳐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허가를 해야지. 하지만 보통은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는 곳은 저와 같은 지구단위 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갑의한다는 말이, 그래 알았어. 알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하는 경우라면 허가받으라 이 얘기지? 그럼 나보고 도로 좀 넓히고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경관, 조경조치 하고 이러면 허가 내주신다 지금 이런 말이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대. 그럼 가면 뭐라 그래? 그러면 도로를 얼마나 넓혀요? 나무를 얼마나 심으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애매한 거야. 서울시장도 이걸 허가할 때 누구한테 이쁘면 들어가게 하고 싫으면 많이 하게 하고,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하면 또 불만 생기잖아. 소송 걸리고. 그래서 기준이 필요했어. 얼마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얼마나 나무를 심어야 할지 기준을 제시해 주자. 그게 바로 위에 써 있는
성장관리계획이야. 뭐라고요? 성장관리계획. 시작. 성장관리계획.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허가기준이라고 써봐. 성장관리계획 옆에다가 허가기준이라고 써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 화살표나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화살표나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 행위를 허가할 때 서울시장이 기준 삼을 수 있는 허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대로 도로 넓히고 기반시설 설치하면서 뭐하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가하면서 뭐하죠? 환경 경관 조치를 하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 성장관리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구단위 계획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따 볼 테지만 성장관리 계획도 기반시설 배치 규모 쓰지 마.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잡혀 있어요. 여기도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서울시 전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과 유사한 기준을 만들어 준 거야. 그게 성장관리 계획인 거야. 안더스탠드? 꽝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뭐하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개성이 필요해. 저번 주에 했지.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하다면 개성이 필요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 제시, 성장관리 계획. 이해하셨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개발행위는 어디서 많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앞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미개발지인 녹관농자 일대에서 앞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생길까요? 주상공은 이미 다 개발 끝난 동네예요. 우리 주변에 봐봐. 도시지역 중 주상공록 중에서 주상공은 다 개발, 빈 택지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도심의 공급에 재개발, 재건축이 답인 거야. 택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 개발된 땅인데 거기서 개발행위도 없는데 기준을 뭐하러 만들어?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건 써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간단히 녹관농자라고 써봐. 녹관농자.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야. 녹관농자.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냐면 개발행위가 앞으로 많이 생길 녹관농자에 대해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개발행위 한다면 요 기준에 맞게 도로 설치하고 건물 용도 제한 받아 짓는 거야. 하나 더 물어볼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 낚시 안 좋아해요? 좋아할 텐데. 그죠? 그러면 낚시하러 가는데 고기 많이 잡히는 데 가서 낚시할래요? 고기 잘 안 잡히는 데가 낚시할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개발행위 많이 생기는 곳에 가서 기준을 제시할래요? 개발행위 많이 한 개도 안 생긴 동네 가서 제시할래요? 그렇지. 물고기 많이 잡히는 데 가서 낚시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통제를 가하는 거지. 지금 봐봐. 나 노원 올해까지 10몇 년을 내가 여기로 와. 내가 10몇 년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을. 그러면 바뀐 게 한 개도 없어. 그때의 노원이나 지금의 노원이랑 그대로야. 그렇죠? 상가 호칭만 바뀌었지. 안 그래요? 여기 노원도 그대로잖아. 그렇죠? 그만큼 안 바뀌어. 주상공은 다 개발 끝난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관농자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개발행위 하는 갑은 성장관리 계획에 맞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죠? 아니라고 전해라. 아니야. 거기 위에 X라고 안 써 있어? 좀 보고 얘기해. 뭐라고요? X라고 써 있어. 그리고 지금 봐봐요. 내가 성장관리 계획이나 개발의 허가 얘기하는 거는 도시관리 계획 요 12페이지 그림 안에 안 들어가 있어 이거는. 즉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야. 이건. 즉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껌껌이 관리해 주겠다는 얘기야. 분류해서 봐야 돼.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주소 파악은 끝난 거야. 그럼 봐봐. 개발행위 허가는 어떨 때 받는가? 그럼 가운데 위에 허가 대상이 무엇입니까? 시작. 허가 대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정리해 보게 돼요. 그러면 허가 대상. 그럼 허가 대상에 바로 옆에 보이죠? 박스가 형광펜 뽑아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시작.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광펜 걷죠?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세 번째 토석을 채취하는 거. 토석 채취. 네 번째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거를 간단히 제가 물건 적치라고 써놨을 거예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 적치. 총 5가지가 허가 대상이에요. 헤드라인만 5가지 챙겨놓으세요. 처음에는 헤드라인부터 봐야 돼. 그리고 원래 요 허가 대상 박스만도 기본서가 3페이지야 이게. 외울 수가 없어. 헤드라인도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은 헤드라인 외우는 거야. 그럼 봐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시작.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요 5가지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이거를 뭐 하는 거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거야. 이걸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허가 안 받지. 그럼 물어봐. 도시계획 사업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해. 허가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면 안 받는 거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허가 받아야 한다. 아니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하겠죠? 그러면 대부분들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허가받는구나. 난개발되니까 도로 좁아지니까. 이건 이해를 해. 근데 대부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쌤 근데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거 나머지 내용들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주의할 게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발표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들이 아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연령이 얼만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까짓 거를 알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물어보잖아. 하신단 말씀이 토지 형질 변경이란 토지를 형질에 대해서 바꾸는 거. 뭐라는 거야.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들이 토지 지목 용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이만큼이면 그 중에 지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이 바뀌었는데 영속적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지. 그러면 지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봐봐.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 쓰지 말고 들어요.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못해 기준선 정해놓고 토지를 잘라내요. 이렇게 토지를 잘라내는 걸 뭐라 하냐면 절토한단 말을 쓰게 돼요. 절토. 보통 땅깎기라고 많이 불러. 안 써도 돼. 그런 거 안 속이니까. 절토, 땅깎기야. 이것도 형질 변경이고요. 그다 보면 이렇게 빵꾸나는 부분이 생기거든. 그러면 기준선 맞춰 이렇게 메꿔놔. 이걸 쌓을 성자 써서 성토한다 그래. 흙쌓기, 성토, 쌓을 성자 써가지고 흙쌓기.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이렇게 절토, 성토한 부분에다가 뭐하죠? 땅을 고르게 다져. 이걸 땅 고르기 정지한다 그래. 정지는 위에 써봐. 땅 고르기라고. 단어 모르니까. 정지 동그라미가 위에 씁니다. 땅 고르기. 정지라는 말은 뭐야? 땅 고르기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하다못해 뭐를 해도 텐트만 쳐도 돌 곤란해. 왜?
어깨 걸리면 아프잖아. 그렇죠? 어쨌건. 근데 개발행위 하면서 정지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그렇죠?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거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의 대표적인 게 도로 포장이야, 사실은. 이것도 토지형질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제방 같은 걸 쌓아가지고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빼놓고 여기다가 흙을 넣어요. 이걸 간척의 한 방법으로 매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간척의 한 방법으로 뭐다? 매립한다. 그래서 매립도 토지형질 변경 중에 하나예요. 우린 그래가지고 토지형질 변경을 뭐라고 외우냐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시작.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토지 형질 변경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속적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이 바뀐다. 그러면 그거는 지목 변경에 수반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 중에 지목이 바뀌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형질 변경 자체가 지목 변경과 동의어는 아니에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문장 좀 보게 1학습 좀 봐보세요. 그러면 8번 좀 읽어볼게요. 8번. 9번 좀 먼저, 아니다. 9번 먼저 읽어보자. 9번. 토지 형질 변경이란 9번. 토지 형질 변경이란 절토, 땅 깎기죠. 성토, 흙 쌓기, 정지, 땅 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끊어주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9번 답은 뭐야? 토지 형질 변경이야. 처음에 공부할 땐 단어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문장은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거 이해를 해야 나중에 지적 배울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습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전제가 있는 거니까 이 그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토석 채취라고 나온다. 그 전에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그림책의 36페이지 정 가운데 보면 토지 형질 변경에 써져 있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간단히 말하면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죠. 근데 그 중에서 밑에 보면 경작이란 말 좀 동그라미 해봐요. 경작. 농사 짓는 거죠. 그러면 경작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원칙적으로 얘는 허가 안 받는 사항이에요. 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무슨 개발행위야 그게. 허가 안 받지. 하지만 경작이어도 분쟁 소지가 있거나 뭐 위험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허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바로 밑에 있죠. 허가받는 경작.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요. 아래에 있는 위험하거나 분쟁 소지 있는 거 빼고는. 알겠습니까? 일단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안 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세 번째 볼게요. 토석 채취.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문으로 본다면 흙토자의 돌석자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흙, 자갈, 모래, 바위 이런 걸 채취하는 게 토석 채취예요. 그러면 토석 채취를 허가받아라? 어떤 분이 이게 난개발이에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내가 집을 질라 그래요. 그러면 흙하고 돌이 필요하겠지. 근데 살려고 가봤더니 뭐 1톤차 한데 한 50만 원 달래. 겁나 비싸네. 그래서 도봉산을 기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도봉산 계곡에 있는 각종 돌과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을 5톤차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뭐다? 간 김에 시커 파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가까운 도봉경찰서로 연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혀가요. 이게 되면 살림이 남아있겠어요? 훼손되고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토속 채취는 가장 전형적인 환경 파괴 행위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봐봐 광업법 등에 가보면은 토속 채취할 때 각종 부담금이나 이행 보증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조치를 취해 놓고 하는 거야. 그냥 거저 가져갈 수는 없어.
알겠습니까? 저번에 한번 그 극한 직업 보니까 강원도 정선군 쪽에 대리석 채석장 나오더만 한번 보니까 그런 데가 다 토속 채처가 받고 각종 부담금 내면서 진행하는 것이지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대리석보다 좋대. 정선 나온 대리석이. 그렇죠? 그런 거 봐야 그런 거 안 봐요? 좀 봐. 드라마만 보지 말고. 그렇죠? 그 얘기들 토속 채취도 허가 사항이다. 그다음 토지 분할입니다. 말해 토지 분할. 그럼 토지 분할 토지를 너무 작게 자르는 것도 난개발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토지를 왜 분할할까요? 돈 되니까. 뭐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NG. 토지를 왜 분할할까요? 돈 되니까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왜 돈이 되지? 뭔 사업이 되나 보지. 그렇죠? 뭐 개발 사업이 된다든가 무슨 뭐 정비 사업 된다든가 이런 거지. 그러면 지분을 쪼개고 싶은 거지. 그러면 잔머리 굴리지 이제. 난개발의 근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 특히 재개발할 때 토지를 너무 작게 잘라가지고 조합원이 많아지게 돼서 사업성이 없어지는 경우를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뭐 저기 어디 마포 그쪽에 아현동도 그렇고 그리고 용산 쪽에 해방촌 일대 그런 동네 재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지분 쪼개기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 재개발은 너무 작으면 토지 분할 규제도 가고 뭐하죠? 나중에 청산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줘요. 주택 받을 권리를. 그게 아니면 진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토지 분할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게 하는 규제 사항인 거고요. 그런 꼼수가 모이면 허가 안 내줍니다. 심지어는 허가를 제한하기도 해요. 아예 못 내주게. 이해 가셨죠? 나중에 정비법 가면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토지 분할 규제가 되어져요. 토지 분할. 그래서 토지 분할은 허가받는 사항이다. 주변에 적혀 있는 거 지금은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차차 할 거야. 지금은 헤드라인만 기억해. 물어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허가받는 사항이다. 5. 단서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지금은 일단.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인데 이거를 정말 이해를 못 하더라고. 선생님, 물건을 쌓아놓는 거 허가받으라고요? 왜요? 그게 뭐 난개발이에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뭘까?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두 자로 줄이면 어제 어떤 분이 그러대? 깜짝 그게 아니고 괜히 했다. 어쨌건 녹관자를 한 말로 줄이면 두 자로 줄이면 산속이야. 뭐라고요? 산속. 그렇죠? 산속에 가서 물건을 적치한대. 그 말은 뭐야? 쓰레기 버리러 간다 그 얘기야. 에? 제가 얘기했었죠. 집에서 가전하고 가구를 다 버리고 다시 개비해요. 다 버리는데 30몇만 원 들어요. 폐기물 처리비만. 너무 아까워서 가까운 관악산으로 갔어요. 산속에. 그래서 계곡에 아무도 모르게 버리고 내려왔어요. 가까운 관악경찰서에 연행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산속에 버리는 걸 통제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산속에 가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하는 거는 허가받고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산속에 가서 쓰레기 투기하지 마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농림지역은 산속이 아니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 뭐라고요? 산속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녹관자야. 농림이 안 들어가. 농림 쓰고 X. 여러 번 고민해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아. 너 산속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녹관자 얘기하는 거야. 농림은 안 들어가.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해당 내용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녹관자에 가서 1개월 이상 물건 적치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녹지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녹지 지역에 토지 투자하면서 대부분이 뭐 창고용 건물 같은 거 진다든가 이런 거 하려고 많이 보통 해요. 근데 그게
농지 같은 데 가까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멀리 산속에 있으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놓고 나서 투자 좋다고 샀는데 개떡이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떤 트럭 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 화물 트럭 주차나 하게 토지 좀 빌려주라고. 이런 제안이 가끔 와요.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 준대. 웬 떡이야? 이러면서 오케이를 때리지. 그러고 있다가 1년 후에 갑자기 시에서 뭐가 날라와. 폐기물 치우라고. 무슨 개소리야 이게. 찾아가 봤더니 내 토지에 수천 톤의 건설 폐기물, 생활 폐기물 쌓여 있는 거야. 사기꾼들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찾아가 봤다. 그 세입자를 무능력자 바지야. 그래가지고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세상에 꽁돈은 절대 없다. 뼈를 갈아 넣어야지 돈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절대 꽁돈은 없어. 이해갑니까? 속으면 안 돼. 매번 여러 번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조심하시고 절대로 공짜는 없다. 봐봐요. 그러면 5가지입니다. 일단 봐봐요. 건축물 건축의 건 동그라미 하고요. 물건 적치의 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봐봐요.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해요. 뭐라고요?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더럽죠. 뭐라고요? 그래서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니까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뭔 소리냐? 서울시청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한마디씩 해요. 개발행위 하고 싶은 자들이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게 내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더러워? 아니 도로는 그렇다 쳐. 나무 심는 것도 그렇다 치란 말이야. 나보고 그 동네 철새 도래지라고 건물에 빵꿀 뚫으란다. 별걸 다 하란다. 정말 여러 가지 오가 많아요. 생태 통로 뚫어라, 건물 빵꾸 뚫어라, 살다 별걸 다 하라고 합니다. 정말 까다로워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나오는 게 이거야. 그래서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니까 더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 요즘에 그래가지고 허가 받아서 새로 짓는 것보다 그냥 지어놓은 거 사는 게 100번 싸다. 이게 대세입니다. 그렇죠. 그거 아시면 될 것 같아.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짓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행정비용이. 그래가지고 그냥 지어놓은 거 남들이 변심한 거 이런 거 잡는 게 더 싸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좀 봐봐. 8번 좀 봐볼게요. 8번.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의 건. 그리고 2번째 빵꾸는 토니까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겠지. 됐어요?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녹관자, 산속에서. 그리고 녹관자, 산속에서 1개월 이상 물건 적치하는 거. 근데 정식 명칭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야. 간단히 말하면 물건 적치인데 정식 명칭으로 써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게 정식 명칭이야. 뭐냐고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작. 이걸 내가 짧게 얘기한 걸 물건 적치라고 한 거야. 다시 읽어볼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관자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의 경우는 특별시장의 형합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너무 중요하지. 별표 형합행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지. 여기 봐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지. 여기 봐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지. 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 허가 안 받아. 왜? 충분히 규제하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봐봐. 그 말은 뭐야? 결론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해서 건건히 허가받게 하는 거야. 이게 원조문이야 지금 이게. 그렇죠? 단서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형질을 변경해, 도시계획 사업으로 토석을 채취하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토지를 분할해, 도시계획 사업으로 물건 적치해. 허가 안 받아. 이게 압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할 때 받는 거라고. 왜? 난개발될까 봐.
이게 원조문이야.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 형질 변경은 얘기했고요. 돌아옵시다. 그러면 내용에서 37페이지 왼쪽 위에 좀 봅시다. 37페이지 왼쪽 맨 위에.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뭔지를 본 거야.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허가 신청이 있었겠지. 그러면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서울시장은 내줘야 돼. 그럼 당연히 뭘 볼까? 허가 기준에 맞는가? 라는 거를 따져보고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 정하게 됩니다. 허가 기준. 그게 바로 어디에 돼 있다? 37 왼쪽 위에 있고 31, 32 연속 나온 부분이 되어집니다. 37 왼쪽 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려요. 제가 페이지를 부르면 페이지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일단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37, 그럼 내가 오른쪽을 부른 거잖아. 그러면 37 왼쪽 위라면 오른쪽 페이지 왼쪽 위를 봐야 돼. 알았죠? 그만 좀 헷갈려 좀. 뭐라고요? 37페이지 오른쪽이야.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의 왼쪽 위를 보라고. 그러면 허가 기준이 나와 있지. 됐죠? 봐봐. 그러면 허가 신청이 됐을 때 허가의 기준이 어떻겠느냐? 한 번 더 물어봐요. 지금 왜 허가받게 하는 거라고? 난개발 방지하라고. 이것도 5가지야. 개발행위 허가는 5가지가 많다. 형광펜 뽑아서 첫 번째. 용도 지역별 규모. 용도 지역별 규모라는 거에 일단 적합해야 돼. 형광펜 걷죠? 동그라미 2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한다면 성장관리계획에도 적합해 허가를 내줘. 그럼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성장관리계획은 별표 20개 해야지. 개발행위 허가의 핵심이지. 그리고 박스 밑에 노란 거 밑에 봐봐. 3번. 일단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에 지장을 주면 안 돼.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 만들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 덤비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할 수 없어. 그 다음 4번째. 주변의 환경이나 뭐하죠? 경관 이런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허가를 내줘. 어답터가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셰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내 토지가 이렇게 있다. 갑의 토지야.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 도시관리계획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도로도 만들었어. 용도지역별 규모도 적합했어. 도시계획사업의 부지도 아니었어. 1, 2, 3, 4 다 만족돼.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거야. 1, 2, 3 만족돼. 그런데 문제는 내 토지의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첩첩산중이라 그래. 밤 되면 멧돼지 나와. 그리고 저 끝에 지평선 끝까지 논밭이야. 가을인데 황금 물결이 일어. 이해돼? 지평선 끝까지 농지야. 내 토지 뒤는 산이고 호랑이도 가끔 나온다는 썰이 있어. 됐지? 그런데 내 토지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1, 2, 3이 만족되거든. 이 말 돼? 논밭 한가운데 아파트 올라가 있어. 원더풀 아름다운 피조물이요. 이럴 거야? 저 뭐야? 왜 농지 한가운데 아파트야? 겁나 이상하단 말이야. 이러면 허가 안 나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5번째,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에 적정해줘야 한다. 이 5가지가 바로 허가 기준의 팩트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마다 내용이 되게 많아. 그런데 그렇게 제목 내용 보잖아. 뭔 기준인지 모른다니까? 일단 헤드라인 먼저 봐야 돼. 허가 대상의 5가지, 허가 기준 5가지. 참 개발행 허가는 5가 많아. 내용 자체가. 그렇죠? 첫 번째 봐봐. 용도 지역별 규모에 맞아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돼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도 적정해 줘야 돼요. 그럼 허가 내줄게요. 근데 31의 답이 뭐였냐? 왼쪽 맨 위에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에 적정할 것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왜? 지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지 자금 조달 계획은 기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돈 있으니 한다 하겠지 개발 행위를. 뭐 남 돈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렇죠? 지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겁니다. 31, 32 연속 나왔던 거죠. 그런데 왼쪽 위에 그 중에 요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거야. 성장관리 계획. 내가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지? 그럼 봐요. 기획 2번에 기획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라.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서울시면 특별시장이겠지. 광역시면 광역시장일 테고. 됐죠? 5년마다 5년 타당성 검토 필요하고. 그지? 근데 그 내용 좀 봐봐. 내용 잘 보시면 봐. 형편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건축물 배척 색채, 높이,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뭐랑 비슷해? 지구단위 계획과 상당히 유사하지. 근데 차이점 뭐라고 나와? 여기는 필요시 포함이야.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반드시 포함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그 모든 걸 다 필요시 포함하여 그 위에 봐봐.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위에 봐봐.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됐어요? 이 조문을 보고 어떤 강사분들은 오해를 해서 다 전부 포함해야 한다.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는 다음의 내용 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지 다 포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야.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지구단위 계획보다 강제성이 좀 떨어지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은 뭐였어? 아까 26페이지에서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반드시 포함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반드시 포함은 아니야. 필요한 부분이 있니? 그러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요한 게 있다면 그럴 때 포함하여 수립해라 이런 얘기인 거야. 좀 개념이 다른 거지. 하지만 목적은 같아.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나 난개발을 막아서 계획적인 도시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건 같은 목적이야. 하지만 절차는 다르지.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지만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거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왼쪽 밑에 중간.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하죠? 구역을 정할 때 계획을 만드는데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아까 봤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거를 정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작년 기출 다음 중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1번 녹지지역, 2번 관리지역, 3번 농림지역,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5번 주거지역. 주거 답이지. 주상공은 가만 냅둬도 다 개발된 동네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별로 안 생겨. 우리 노어만 봐도 10년 넘게 왔다 갔다 해도 바뀌는 게 그닥 없어. 이해 갑니까? 정말 없는 것 같아 바뀌는 게. 뭐 바뀐 거 있어 여기? 없어. 그대로야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야? 녹관농자. 주상공은 뭐야? 개발 끝난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에서 문제 좀 볼까요? 12번 좀 먼저 봅시다. 12번. 둘째 줄 형광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둘째 줄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형광펜 없어요? 뭘 물어보는지 보고. 그러면 12번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어디? 녹관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겠지. 녹관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형편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
시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 작년 기출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3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3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이와 같이 봐봐. 허가 대상을 받고 허가 기준을 받다 타당하다. 그러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오른쪽 위에 내주게 돼 있지. 그럼 타당하면 허가 내주고 아니면 불허가 내겠지. 15일 이내에 처분을 내줘. 그런데 처분 내줄 때 주의할 건 재밌는 거 조건을 걸어서 허가할 수 있다. 오, 낯선 조문에서 그녀의 향기를 느낍니다. 어서 맡아봤는데 아까 31페이지에서 기억나요? 조건이 나오면 이행보증금이 나오게 되고 이행보증금일 때 공공의 경우이면 예치하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단이란 말이 보이잖아. 근데 어떤 분은 이 공공단체를 내가 봐봐 공공단체를 줄여 쓴 건데 공단 동그라미하고 위로 뽑아봐. 공단 X란 말 있지? 공단을 동그라미하고 옆으로 뽑아봐. 써봐봐. 그게 공공단체 얘기하는 거야 그게. 공공단체. 근데 이 공공단체가 시행령을 확인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로 써봐. 이게 지방공사야. 그러니까 31페이지 내용과 같은 거야. 말만 공공단체지 실제는 지방공사야 그게 그냥. 그러니까 아까 31페이지 오른쪽 위에 얘기했던 거와 같은 거야. 국가, 지단,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없다. 같은 소리야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원상회복 명령과 관련된 거 허가받은 대로 안 하니까. 근데 말을 안 들어먹으면 어떡하지? 행정 대집행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대집행 비용은 보증금으로 쓸 수 있어. 똑같은 스토리. 31페이지하고 똑같아. 시작. 똑같아. 저번 주도 자고 이번 주도 자고 뭐라고요? 똑같아. 그래서 내용들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잠이 또 안 와. 피로가 풀렸어. 뭐라고요? 그러면 10번하고 11번 좀 읽어볼게요. 10번. 이 원조문인데요.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10번이야. 형평 봐봐.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그 개발행위에 따른 형평 봐봐. 기반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조건. 그리고 조건부란 말이 나오면 11번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기반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뭐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공공단체는 뭘 얘기하는 거고 지방공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31페이지의 도시계획수원사업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원조문 그대로입니다. 짧게 표현한 거 제가 문장 연습하라고 넣어주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효율성의 끝판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합격하기 위한. 그러면 라스트 봅시다. 돌아오시면 38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을 내준다 이 얘기잖아. 근데 우리 정부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가장 난개발이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는 건 뭐냐면 38페이지 요 도로 등의 봐봐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되거나 많이 부족할까 봐 이게 가장 우려가 되어지는 난개발의 양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우려가 되는 난개발 양상인 거죠.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할까 봐.
그래서 38 왼쪽 메뉴의 제목에 써 있듯이 개발행위로 인한 형합한 기반시설 설치.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38 왼쪽 맨 위에. 내가 위치를 얘기해주면 잘 듣고 있다가 어딘 찾아. 내비게이션 작동이야. 뭐라고요? 38 왼쪽 맨 위.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난개발을 막겠지. 그러니까 봐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목적성 구역을 두 가지를 만들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의 밀도가 관리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를 위한 구역을 정한다라는 게 일단 왼쪽 위에 첫 번째 목적 구역이야.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시작. 제가 용어 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 가운데 그림 있죠? 봐요. 그러면 정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봐도 왕복 2차선이야. 편도 1차야. 잘 봐봐. 왕복 뭐야? 2차선이잖아. 도로가 좁아. 좁아 죽겠는데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져? 이따시만한 건물을 짓겠대. 예를 들어 100층이야. 100층 건물을 지는데 도로는 고작 왕복 2차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건물은 설치하면 안 돼. 그러면 야, 너 도로 넓힐 수 있냐? 했더니 아니 못 넓혀. 땅값 너무 비싸. 또는 구릉지야 뭐 등등등. 돈 많이 들어가. 그럼 설치가 곤란해. 그러면 이와 같이 큰 건물은 지면 안 되고 대신 도로 못 설치하니까 조그맣게 지어 라고 밀도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곤란하면 동그라미 돼 있지? 바로 위에 형합펜 강화하자. 곤란하면 강화하자. 제가 단어 써놨어. 동그라미로. 곤란하면 위쪽에 뭐야? 강화하자. 봐봐. 그게 뭔데?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따라해봐.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야. 그럼 뭐라 물어봅시다. 하좀 봐봐. 그러면 현재 개발의 밀도가 높은 용도 지역은, 잘 들어. 현재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 지역은 녹관농자이겠어요? 주상공이겠어요? 주상공인 거야. 주상공은 현재 개발 밀도가 높은 동네고, 녹관농자는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수 있는 동네고. 다시 물어볼게. 주상공은 현재 개발의 밀도가 이미 높은 동네고, 녹관농자는 앞으로 개발 행위가 많이 생길 동네고. 그럼 지금은 현재 개발 밀도가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상공인 거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느껴? 아, 용도지역 정의를 모르면 계속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16페이지에 있는 용도지역 정의를 모르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 모든 과목이 다 안 되는 거야. 명심하셔야 돼. 용도지역의 16페이지는 항상 머릿속에 뭘 의미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해 가셨죠? 그럼 물어볼게요. 녹관농자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정해야 한다? X. 개발 밀도가 높아야 하니까 주상공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왼쪽에 동그라미 3번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왼쪽 위 동그라미 3번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동그라미 4번 뭘로? 용적률을 50%까지 반토막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반토막 낼 수 있다는,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바로 밑에 그림, 기반시설 설치가 바로 밑에 그림 동그란 거 곤란한 게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가 뭐라고 돼 있어? 가능하다 이 얘기야. 가능. 시작. 가능. 기반시설 설치 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개발 행위를 을한테 하지 말라 할 이유가 없지. 그죠? 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니까 야, 가능하면 개발 행위 해라
내가 완화까지 해줄게. 응?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뭐 개발행위 할 때 너 개발행위 못하던 거 하게 됐으니까 돈 좀 벌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래서 기반시설을 좀 부담시키려고 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려고.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거야. 그러면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여기는 행위자를 완화하는 곳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서 요 개발행위 하는 자한테 써봐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야.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그 돈 걷어가지고 거둔 돈으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봐봐.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고. 그리고 가능하다. 도로 등 설치 가능하다면 요 을한테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완화돼서 개발이익을 먹었을 테니까 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그 돈 거둔 걸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정하는 거야. 이름을. 됐죠? 그리고 나서 봐봐. 가운데 맨 밑에. 그러면 여기서의 기반시설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교공유공 방보안의 모든 기반시설을 다 돈 걷어 설치한다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니야. 가운데 맨 밑에 최소한 도공록, 도로, 공원, 녹지, 도공록,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딱 7가지만 돈 걷어 설치하는 거야. 모든 기반시설을 돈 걷어 설치하는 건 아니야. 딱 7가지만. 도공록, 학교, 수압해. 시작. 도공록, 학교, 수압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딱 7가지만이야. 뭐 좀 물어볼게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GTX-C 철도를 설치할 수 있다. 얼마나 개발이익을 먹었길래 3조 5천억을 걷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학교도 재밌는 게 고등교육법의 학교, 한마디로 대학은 제외돼. 이게 2번 나왔던 기출이었어. 고등교육법의 학교, 대학은 제외합니다. 왜? 대학이 10억이면 돼? 얼마면 돼? 100억이면 되겠어? 100억이면 교문하고 담장 정도 짓겠다. 그렇죠? 그럼 1000억이면 될까? 그럼 뭐 학생관 하나 짓겠네. 일반적인 수도권의 대학들 수조 원 들어가는 대학들이야. 장난 아니야. 그렇죠? 땅값이 얼마인데 그게. 그러다 보니 대학을 이 설치 비용 걷어가지고 만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대학은 제외돼. 외울 땐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라고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위에 보면 왼쪽 위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할 수 있고 왼쪽 위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지정할 수 있고 왼쪽 위 오른쪽 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라 했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외의 오른쪽 맨 위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 2가지는 중복이 안 될까? 지금 용적률 반토막 났는데 엿다 대고 설치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라면 열받아 입을 찢어버릴 수도 있어. 이해 가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야. 판단해야 돼. 가혹하면 헌법에 어긋나. 이번에 또 종부세 가지고도 헌법소원 건너고 또 난리야. 그렇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종부세는 아무리 봐도 중복 과세 성격이 강해. 이건 잘못된 거야. 차라리 뭐다?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뭐야? 따로 설정하는 게 나아. 종부세보다는. 근데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국토보유세 미친 내가 미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다. 그래서 2가지는 뭐다? 중복될 수가 없다. everybody 계기 아니 그러는 거 아니 시작. 계기 아니 시작.
그리고 오른쪽 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여야 해. 왜? 돈 걷어야 되거든. 오른쪽 맨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여야 해. 완화 동그라미 하고 주로 완화되는 곳이 그 대상인 거야. 주로.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림 보고 개념 이해하시면 돼.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외워야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스토리 이해했으면 보다 보면 외워져. 근데 자꾸 스토리 이해 못하면서 세부적인 것만 외우려고 그러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기출만 외우려고 그러잖아. 뭔지 모르는데 이게 외워져 그게? 기출만 외우는 방법 완전 문제 쉽게 나오는 시절이고 요즘은 안 돼. 기출 풀리지도 않아 그러고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알아야 풀리지. 알았죠? 공부는 순서가 있어. 제발 좀 마음대로 하지 마라. 강사마다 선생이 하라는 대로 좀 해. 그렇죠? 그러면 39페이지 왼쪽 맨 위 마지막 39페이지 왼쪽 맨 위.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행위 동그라미 부과 대상 얼마를 부과하냐 이 얘기지. 그럼 봐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부과 대상에 대한 부분이 얼마냐라고 얘기해 본다면 봐봐. 한번 읽어봐.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대상 행위는 형편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한다. 뭐라고요?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봐봐. 한마디로 이런 얘기야. 만약에 30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었잖아. 그러면 200제곱미터는 우리가 세법처럼 얘기하면 기본공제 해준다 이 얘기야. 기본공제. 300을 지었으면 200은 기본공제 해주고 나머지 뭐야?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200은 빼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31회 때 요 200을 빵꾸 내고 넣으시오. 와, 이거 완전 정말 5초도 안 걸리는 문제야. 그렇죠? 근데 200이 보이는 순간 2000이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정말 또 헷갈리지. 그런 거 속으면 안 돼. 그냥 보는 순간 답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12개쯤인데 그거는 우리 익힘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라스트 문제 13번 좀 봅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형편 부과 대상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를 한다. 이거 3번하고 13번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까 3번에 공동구에 대한 거 200만 지금 1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200제곱미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보여계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는 거죠? 아니야. 거기 봐봐. 38 왼쪽 위에 보면 절차에 38 왼쪽 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X라고 돼 있고 38 오른쪽에 봐도 도시관리계획 X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해 갑니까? 이래 봐봐요. 그럼 내가 이거 좀 간단 정리해 줄게. 여러분이 이거를 은근히 어려워하더라고. 봐요. 우리가 앞에서 12페이지에서 내용을 볼 때 넘기지 말고 들어.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 내용에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에서 토지 용도를 규제한다 해서 도관, 농장, 용도 지역, 중보관대 얘기했지. 근데 용도 지역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한다고 했어.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만으로도 규제 완성이 어려워서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정하는 게 뭐였냐면 용도 구역이었어. 다 뭘로 하는 거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해 정하는 거야. 그리고 용도 구역은 5가지인 거 알지?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라고 하는 5가지 용도구역이 있었지. 그리고 용도구역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이라는 것도 정했어. 그럼 물어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구역이야? 아니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서울시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적인 섹터를 잡아주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리고 용도구역은 뭐야?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한 게 용도구역이고, 그건 제수시도 입 5가지 뿐이야. 얘도 용도구역은 아니야. 다만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맞지.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성 구역 2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 목적성 구역이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과 기반 시설을 부담시키기 위한 구역이 있어.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절대 뭐가 아니야?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해 가십니까? 이런 문제가 12번 나왔다. 들어봐. 다음 중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답이야.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도시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야. 그냥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성 구역일 뿐인 거야. 이거 구분하셔야 돼. 12페이지에 요 내용이 없잖아, 지금. 12페이지 파봐. 12페이지 한 번 더. 도시관리 계획의 그림을 보면 그 12페이지 그림에 눈을 씻고 봐도 뭐야? 이거 없잖아.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어디 있어? 거기 없는데. 이건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해가셨죠? 또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맞지만 얘는 용도구역은 아니야. 용도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려고 정하는 거라 제수시도 입이다. 요거만 용도구역이야.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왜 정하는 거야? 서울시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 만들려고 지역적인 범주를 잡아주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꽤 중요해. 사진기 꺼내봐. 핸드폰 꺼내고 얘 찍어. 그리고 인식하셔. 나 피해달라고? 알았어. 어쨌든 찍어놔요. 그래서 범주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하시고 라인 잡아놓으시면 나 찍으려고? 가까이 올게. 그럼 나 이렇게. 포토그래퍼야? 봐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러면 12페이지 중에 안 폈어요? 12페이지 중에 오늘은 뭘 봤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거 확인해 본 거고,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사업 확인해 본 거야. 그리고 요 그림에 없는 개발행위 허가 확인해 본 거고, 다음 주는 요거 볼 거야. 도시개발사업. 다음 주는 뭐야? 12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주는 정비사업 배울 거야. 이해 가시겠죠? 다음 주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